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아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수체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수체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수체계는 제가 위에 표시한 숫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죠? 못 읽으셨다고요? 저는 읽었는데 24억 3873만 6509 주작 있는 것 같이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먼저 숫자를 제가 적을 때 기록을 했거든요. 나 이렇게 읽어야지 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한 방에 저거를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들은 우리가 표현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서양에 전래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용할 때 인류의 역사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이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기록하고 나타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했죠. 언어로만 정의를 했고 그러면 뒤에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언어 이후에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보편화되지 않았다면 문자 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자들이 실제로는 숫자로 사용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알파벳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럼 숫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숫자로 읽으면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로마 숫자라고 했습니다. 로마 숫자라면 각각이 1과 5와 10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숫자는 진법 체계로 본다면은 오진법 혹은 육진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법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숫자 9에 제가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숫자 9가 지나고 나면 그보다 더하기 1이 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 9에다 1을 더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릿수를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가지요. 한 칸 앞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즉 아라비아 숫자 체계의 핵심은 자릿수가 어떤 숫자의 값을 의미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호 자체의 모양도 다양하지만 1부터 9까지 어떤 기호를 사용했건 간에 그 기호들이 어디에 배열됐는가, 즉 자리값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숫자가 갖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5가 1의 자리에 쓰였다면 5겠지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500, 뒤에서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500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리값이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수로 나타내면 10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10을 두 번 곱한 자리. 그러면 여기 10은 뭐냐 그러면 진법 체계에 해당됩니다. 즉 10이 되면 자리값 이동하는 거고 따라서 모든 것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수체계다라는 수학적 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의 원리에 의해서 표현을 하면은 10의 0제곱자리에 해당되고 0은 10의 0제곱에서 한 칸이 옮겨졌기 때문에 10의 1제곱 그 다음에 5는 10의 제곱 이거를 만약에 언어적 표현을 하면은 100, 10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이런 자릿수 배열과 1부터 9까지 그리고 0이라는 숫자의 원리를 터득하면서 놀라운 수체계로 확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죠. 자리값을 갖고. 다만 아라비아 수체계에서 저는 기호학적으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숫자를 읽어나가는 과정을 앞에서부터 읽어나갑니다. 24억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24억이 되는 거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저거 직관적으로 그냥 눈 보자마자 읽을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읽기 시작합니다. 5, 6, 10억짜리야. 24억 3873만 6509 이렇게 읽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수체계에 비해서 로마 숫자는 어떤 수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오진법 혹은 5를 넘어서는 5까지는 표현되기 때문에 육진법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숫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라비아 숫자는 자릿수 배열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숫자에서 IV로 표현된 단어와 VI로 표현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수체계에 있다면은 15라든가 51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숫자 체계에서는 여기에 뺄셈과 덧셈이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뺄셈과 덧셈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뺄셈, 오른쪽이 있으면 덧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V로 표현되면 5에서 1을 빼라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의 4에 해당하는 숫자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V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덧셈에 해당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5 더하기 1, 5 더하기 1, 그래서 6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를 숫자 체계로 이용하면서 우리가 간혹 듣게 되는 어떤 숫자와의 저주, 그래가지고 나오는 표현이 666, 666이 뭐 저주의 숫자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는 왜 등장할 수 있었냐면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사상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른 왕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 이름을 적고 나서 보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666 이런 숫자들이 있더라. 이런 원리죠. 아니, 억울하죠. 만약에 어떤 엘리자베스 6세다. 6이 들어갔네. 이건 저주의 숫자. 이렇게 되는 이런 논리라면 정말 억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로 이제 666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도 숫자에 대해서는 인류가 오랫동안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어떤 숫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아니면 그 숫자를 꺼리거나 특히 또 좋아하거나 하는 현상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자를 싫어하고요. 중국인들은 8자를 좋아한다든가 복이라는 발음, 돈, 복 뭐 이런 연결을 지어서 8이라는 숫자를 중국인들이 좋아한다거나 이탈리아인들은 특이하게 뭐 17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13일의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숫자에 대한 어떤 주술적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잘하는 사람이 왠지 막 똑똑해 보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수를 가지고 숫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당시에는 지식인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66과 같은 그런 주술적 내용들도 등장하게 되었던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처음에 보자마자 읽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었던 거는 주작이었고 제가 이렇게 어디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있죠. 밑장 빼기 하면 손모가지 걸어야 되는데 밑장 빼기 한 거지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기호 표기를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쉼표 혹은 마침표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이 기호를 숫자 사이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이 기호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영어의 수체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아래 거는 우리말 수체계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어의 수체계를 보면 숫자 3개마다 어떤 쉼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 표현에서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영어의 수체계, 서양의 언어에서도 상당 부분 그러하지만 어떤 특정한 나라는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 싶지만 3개, 4개가 아니라 6개마다 단위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수체계죠. 6개마다 쉼표 하나, 언어 표현도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영어의 수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이 3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이 3으로 표현되는, 즉 3자리 숫자만이 읽는 단위고 그 외에 쉼표 자리에는 숫자 언어가 들어갑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말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4개씩 나눠집니다. 4단위로 나눠지죠. 그리고 4단위마다 이러한 쉼표와 같은 표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말에서는 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쉼표마다 숫자에 해당되는 억, 만.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보면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넘어가고 10만, 100만, 1000만, 억, 뭐 이렇게 나가죠. 자, 4개의 단위로 숫자를 읽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말에서 보면 3873이라고 읽습니다. 3873이라고 읽고 거기에 만이라는 단위 하나만 붙이면 3873만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만약에 여기에 4개의 숫자가 있다면 여기에도 382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824라고 읽고 3824라고 읽고 억이라고 읽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3873 뒤에 만 읽고요. 그러면 이 쉼표의 위치에 등장하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숫자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위치에 숫자 단위가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보면은 thousand, million, billion이 됩니다. 그러면 billion은 그 숫자를 쭉 올라가다 보면 10억이라는 단위에 해당됩니다. 밀리언은 100만이고요. 그래서 영어의 수체계로 표현된 숫자를 읽다 보면 우리말로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억이 아니라 20억 438백만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억 438백만. 영어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직역이라고 하죠. 그대로 의미를 옮겨온 겁니다. 만약에 이걸 영어로 읽는다면 438 뒤에 들어가는 밀리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438백만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숫자는 1000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숫자도 우리말로 옮긴다면 736천 이렇게 됩니다. 숫자 3개만 읽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24억 3873만 6509 이걸 제가 밑장 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숫자를 보면서 저는 4개 4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4개 4개로 쉼표 하나 넣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옮길 때는 4개의 단위로 나누는 거고 영어의 경우는 3개씩 숫자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999까지만 읽으면 되고 그 뒤에 적절한 숫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넣으면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은 9999까지 읽죠. 다음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수체계를 그대로 옮겨보면 여기에는 billion, million, thousand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발음은 제가 하는 방송들이 영어 발음의 훈민정음 표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TH 발음은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소리입니다. 양리로 윗니하고 아랫니로 혀를 물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시옷하고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발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thousand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개발하여서 TH 발음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양리로 혀를 물고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thousand 발음 연결돼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영어의 수체계는 3개씩 나누어져 있고 우리말 수체계는 4개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말이라고 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에서 적용되는 숫자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쉼표 자리에는 제가 각각 억이라는 숫자 단위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이 2개의 숫자가 서양권 숫자에서는 3개 단위고 동양에서는 4개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수체계를 우리말 수체계로 변환하면서는 언제나 혼란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제가 20억, 438백만 이렇게 숫자를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저게 얼마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말 수체계나 영어의 수체계가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어의 수체계 같은 경우는 3개마다 단위가 등장하지만 또 어떤 나라의 경우는 6개마다 단위가 등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어의 수체계에서는 3개마다 옮겨가기 때문에 thousand, million, billion 그러면 다시 3개의 숫자를 거슬러 올라가서 trillion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4개의 단위마다 4개마다 앞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수체계의 언어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숫자를 표현하면서 정의되는 3과 4라는 내용을 뒤에 언어 체계와 연관 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 thousand, million, billion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메가, 기가, 테라 이런 말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관련돼서 진법 체계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들에는 상당히 수학적 원리도 들어가 있지만 기호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메가, 테라, 기가 이런 표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진법의 체계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법은 오직 1과 0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신호로 나타내면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여러분들이 그 버튼 on, off 그 기능도 바로 이진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죠. 또 영어 발음이니까 컴퓨터, 자꾸 제가 컴퓨터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을 또 하고 싶어서 컴퓨터 발음입니다. 이진법의 수체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각각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런 숫자의 값을 갖습니다. 반면에 십진법의 수체계는 만약 이진법의 수하고 똑같이 오직 1과 0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진법의 수에 비해서는 십진법의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변화로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11 이진법이라는 이런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1011이라는 이진법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의 값을 십진법으로 변환하면 11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처럼 이 이진법의 체계도 각각의 자리값을 갖습니다. 2의 0제곱짜리, 2의 1제곱짜리, 2의 제곱짜리, 2의 세제곱짜리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자리는 1에다가 2의 세제곱의 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값은 8이 됩니다. 0은 2의 제곱의 값에 해당되지만 그 자체로 값이 없기 때문에 0에 해당되고요. 1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2의 1승,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라는 값을 갖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쓰인 1은 1 곱하기 2의 0제곱, 어떤 숫자의 0제곱은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어서 이 값은 십진법으로 표현하면 11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법의 수체계를 왜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냐면 바로 다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영어의 수체계는 3개의 숫자마다 쉼표와 같은 그 자리에 언어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지금 현재 트릴리언, 빌리언, 밀리언, 다우전 요 숫자 단위들을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언어 표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로는 2438, 736, 509처럼 나타내고 쉼표를 각각에 넣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언어 표현으로 바꿀 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언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숫자 3개만 읽는다고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옮기면 438백만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단위를 가지고서 숫자 3개마다 쉼표가 됐건 마침표가 됐건 기호로서 그 자리에 점을 적어 놓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3개의 단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셋마다 새로운 언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어 수체계를 살펴보면 그리스어 수체계, 수체계보다는 언어 체계죠. 숫자 언어 체계를 보면은 킬로, thousand, 세 자리 숫자 앞에 콤마 찍는 그 자리에 킬로가 해당됩니다. 킬로미터, 킬로그램 할 때 그 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킬로나 미터에 관련돼서는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미터, 메다 이런 표현에 대한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킬로가 3개 단위 중에 첫 번째 쉼표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쉼표에 해당하는 자리는 메가가 됩니다. 자, 3개 단위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등장하는 숫자 기호들이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에서 다시 3칸 가면은 메가였고 메가를 3칸 더 가면은 기가, 기가에서 또 3칸을 더 가면은 테라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호 체계를 하면서 이 기호나 수 체계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런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이러한 수체계의 언어 표현이 인터넷 환경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진법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있고 없고 켜지고 안 켜지고 이 내용입니다. 있으면 1, 없으면 0. 이 숫자의 단순 논리로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진법으로 할 때 1000이 되어야 킬로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인데 이진법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는 간혹 이 내용을 배웁니다. 2를 10번 제곱할 때 얼마가 나오는가.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1024가 나옵니다. 1000은 아닌데 드디어 1000에 해당되는 혹은 킬로에 해당되는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2를 제곱하면 4, 4를 제곱하면 8, 2를 3제곱하면 8, 2를 4제곱하면 16, 16을 5제곱하면 25.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숫자 틀리네. 32. 자, 이렇게 해서 2를 10번 곱하면 1024가 나옵니다. 바로 이 단위가 바로 킬로고, 메가는 1024 곱하기 1024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숫자 단위 3개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24가 되면서 비로소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듯이 100만이 되어야 바로 숫자 값을 갖게 되는 것, 쉼표 3개를 건너뛰게 됩니다. 바로 이 위치가 메가입니다. 그럼 메가를 100만이라고 하지 왜 밀리언이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킬로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서 1024라고 그랬습니다. 1000이 아니에요. 1000에 가까운 값을 가질 뿐입니다. 이를 진법으로 사용해서 제곱을 나타내다 보니까 102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를 10번 곱했을 때 1000에 가장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숫자가 2의 10제곱, 2의 10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자 표현, 일본식 방식의 표현에서. 그리고 100만의 값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밀리언을 썼듯이 메가. 그럼 메가는 100만이냐? 근사값, 즉 비슷한 값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제곱을 시켜나가다 보면 104만 857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에 가장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2의 배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2의 제곱수에. 그래서 메가라는 표현이 십진법으로 표현하면 100만에 가까운 숫자고 킬로는 1024, 1000에 가까운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가는 거기에서 다시 3개의 더 숫자가 나가는 거고요. 테라는 다시 더 앞쪽으로 3개의 진법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법 체계에서 3개의 숫자를 더 나가는 숫자, 이 과정이 바로 기가, 테라라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진법 숫자 체계로 나타낼 것인가, 십진법으로 나타낼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정확한 숫자 체계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근사값으로 십진법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진법의 숫자로 나타내면 그 숫자의 값이 제곱의 값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진법으로 표현하면 100만 단위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숫자 체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어의 수체계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단위마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숫자나 단어를 외울 때 이 숫자가 오는 순간 3칸 앞에 갔구나, 3칸 앞으로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위치에 어떤 적합한 단어가 또 있고 그 단어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4개의 단위로 하지만 영어는 3개의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메가라는 말은 메가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엄청나게 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큰, 굉장히 큰 이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죠. 또한 동양의 수체계가 4개의 숫자를 기본으로 하고 서양의 수체계가 3개라면 이것의 최소 공배수가 12가 됩니다. 따라서 동양의 수체계와 서양의 수체계가 앞으로 12번 자리에서는 단위가 동일하게 됩니다. 조라는 단위가 동일한 숫자가 되는 거죠. 트릴리언에 해당되는 숫자가 우리가 조라는 표현, 그러니까 쉼표가 표현된다면 12번째에서는 만나게 됩니다. 동양권 언어가 되건 서양권 언어가 되건 이러한 진법 체계나 수 체계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혼란이 생길 때 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등의 인터넷 용어가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숫자의 기호화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건데 어떤 숫자 기호 하나를 표현함으로 해서 다양한 숫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쉼표 하나 찍었을 뿐인데 각각의 위치에 있는 언어 표현, 숫자, 그리고 기호 이걸 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호의 힘이고 이 기호의 힘을 문자에 확장한 게 바로 세종대왕이 창조한 훈민정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를 개발할 때도 바로 이러한 기호학적 원리나 어떤 기호 하나가 가져오는 엄청난 힘으로 인간들에게 언어 표현에 있어서 유용함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언어는 기호 체계를 형성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게 됩니다. 언어에도 일정의 자연법칙과 같은 법칙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F소리를 제시합니다. 외국어나 외래어의 F소리는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기에서는 히읗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에서 외래어를 F가 있으면 일본어의 F소리가 없기 때문에 히읗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현대 언어학이라는 그 이름 하에 붙여진 이름들, 그 속에서 등장한 표기입니다. 일본인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거죠. 히읗으로 표기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밑에 보면은 화이팅, 화일, 환타, 호일, 후리스, 후레쉬 이런 단어들이 해당됩니다. 지금도 F가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히읗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영향이 좀처럼 바꿀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피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어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피읍으로 표기했습니다.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히읗으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자고 했고 현재의 표준어도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고 화일이 아니라 파일이고 이거는 못 바꾸겠네요. 환타인데 회사 이름인데 당신들 오늘부터 판타로 바꿔 이거 한데 자, 그 다음에 호일은 여전히 호일입니다. 포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더 어색하게 들려서 그러는지 포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양털
옷감을 가진 옷, 이걸 후리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걸 플리스라고 하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참 당황스럽네요. 자, 어쨌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히읗 표기 방식과 피읗 표기 방식으로 F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F소리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F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도 없는 소리죠. 일본어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앞에 기호학, 숫자 기호학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표시 하나로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읍 아래에 제가 개발한 표기는 작은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이렇게요. 그러면 화이팅도 아니고 파이팅도 아니고 파이팅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글자 표기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발음까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험을 통해서 혹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지켜본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에서 단순화는 실제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자, 시옷에 이렇게 기호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지읒으로 나타내고 혹은 다시 한번 추가를 한다면 치읓이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호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의 소리를 변경시킬 수 있고 또한 이 표기된 다른 표기는 다르게 표현된 어떤 문자는 소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말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훈민정음을 활용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재 우리말에 있는 삶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시온만 변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시온만 변화시키면 그 아래 기역으로, 니은으로, 디귿, 리을 각각의 소리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라는 단어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감, 남, 담, 람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첫 글자만 바꿔 봄으로써 글자의 기호를 변경시킴으로써 소리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LOVE 이 발음을 각각의 소리가 갖는 특성을 반영해서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해보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자음 두 개를 가진 쌍리을로 볼 수 있습니다. 리을 두 개의 자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O는 글자는 O로 표기되어 있지만 발음은 어로 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열을 하면 리을 두 개의 어를 붙이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E에서 V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V에 해당하는 소리는 제가 비읍, 순경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인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된 글자를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소리, 리을 두 개, 어 하나, 비읍 순경음. 그러면 맨 위의 소리는 초성,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중성, 마지막은 종성, 받침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글자를 이제 발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해서 자음도 겹치는 경우 그대로 두 개를 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 글자를 읽는 방법은 리을 두 개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입모양은 을로 하는 것입니다. 을의 입모양에서 다음 소리를 연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 소리를 읽는 방법은 love, love. 받침으로 표현되어 있는 비읍 순경음은 아마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거의 흘리듯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함으로 해서 각각의 소리가 가진 소리를 빠지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글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5년 개발한 이 글자 표기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숫자,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숫자 기호가 쉼표 하나로서 각각의 언어 표현을 가져왔고 또 숫자를 읽게 되는,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글자 표기를 개발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호가 과연, 특히 문자 기호가 사람의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문자 기호가 가진 본질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세종대왕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기호 표현의 원리와 각각의 아라비아 숫자의 단위 해당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호학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제가 글자 표기를 개발한 원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